자, 오늘은 하반기 7월을 맞이해서 어저께는 제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좀 못 해드렸고, 그래서 새벽에 죄송한 마음으로 4시에 이제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 올려놨고요. 자, 오늘 2025년 7월 2일 수요일 밤 9시 7분의 큐에스트입니다. 유튜브가 이제 조금씩 마이너 업그레이드를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7월이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7월은 중요한 달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달이고, 오늘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당연히 이제 이걸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처음에 10분 동안 내용을 다 드리면 사람들이 그만 듣고 나갈 거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배분을 잘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제 라디오 방송 듣듯이 이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오늘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제 개미 투자자 모여 이렇게 했고요. 투자 배우는 시간.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배경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사진의 배경이 어디일까요? 처음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어딘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제 미국에 있는 도시이죠. 어느 도시일까요, 이 도시가?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현재 미국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돌직구님 땡. 돌직구님은 이제 미국 하면 이제 맨하튼이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맨하튼보다 여기가 훨씬 멋있고 좋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럼 힌트를 하나 더 드릴까요? 중부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그룹 이름이기도 한 이 도시는, 이다도시 말고 이 도시 이름은, 힌트는 뭐 나갈 거는 뭐 다 나갔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한 10초 기다려도 못 맞추시면 제가 노래 힌트로 나가겠습니다. 노래 힌트. 네,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신데 틀려도 좋으니까 막 찍어 보세요. 자, 마지막 힌트 나갑니다. 음악 힌트. If you read me now. 자, 초성 들렸습니다. Ooh, baby, please don't go. If you read me now. 이 정도에도 못 맞추면 정답 시카고가 되겠습니다. 시카고. 돌직구님은 미국 하면은 뉴욕이시구만. 뭐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죠. 자, 요 가운데 있는 이 타워가 트럼프 타워잖아요. 트럼프 타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이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녀들이 이제 건축학과 나온 분들도 있는데,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또 움직이네. 그 건축학도들에게는 시카고는 매우 중요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카고를 뭐 여러 차례 가봤는데 오늘 마이크가 난리네 이거. 큰일이네. 잠시만요. 마이크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야 이거 고정 안 되면 골치 아픈데 오늘. 일단 이렇게. 뭐 뉴욕이나 맨하탄이나. 근데 돌직구님 내가 보니까 뭐 뉴욕 맨하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뭐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워낙 머니까. 자 시카고인데 저 트럼프 타워. 여기가 지금 제가 보트를 타고서 찍은 거예요. 여기 이제 시카고 아키텍처 투어라 그래가지고 이 건축물들을 보는 투어고 요 뒤로는 이제 오데오가 있죠. 일단 넘어가서 자 오늘의 주제 7월장은 이제 실적이다. 오하이오주 오하이오주의 이제 주요 도시가 어디 있냐? 이제 신시내티가 있죠. 신시내티도 제가 가봤고, 컬럼버스도 제가 가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하이오의 주요 도시는. 제가 미국 도시를 이제 50개 넘게 가봤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의 주제. 제가 이제 직접 다녀왔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로고가 있는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안쪽으로 한 5분 천천히 걸어가면 한 10분 걸어 들어가면 캠퍼스가 엄청 넓기 때문에 대학교처럼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박물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품을 살 수도 있고 7월장은 이제 실적이 중요하다. 그리고 핵심에 집중해야 된다. 두 가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본사가 전 세계에 제가 다녀본 회사 중에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부럽고 진짜 끝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걸어가는 입구에서 제가 이제 걸어가다 보면 나오는 중간 길이거든요. 한 장면일 뿐이에요.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정말 잘 지어놨습니다. 구글은 여기에 비하면 잽도 안 돼요. 구글은 너무 멋대가리가 없어.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북부에 있기 때문에 시애틀 오른쪽에 레드먼드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서쪽에서 거의 꼭대기니까 시애틀은. 제가 가장 부러웠다고 말씀드린 장면이 이 오른쪽 사진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걸 무슨 나무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하여튼 되게 굵고 크고 삼나무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제가 나무를 잘 몰라서 요 안에 직원들이 앉아서 근무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이 직원들은 본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쾌적하고 마치 숲에 있는 것 같은 이런 근무 요건에서 근무한다는 거를 깨달으면서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 이 사람들은 잘 본인이 못 느낀다 하더라도 정말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서울로 치면은 약간 이제 그 동쪽에 저쪽에 강동구나 조금 더 넘어가면 하남 정도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위치의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시애틀의 이제 본진 서울로 치면은 시애틀의 본진에는 아마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시애틀 건물의 50%를 거의 갖고 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이건 제 소개니까 잠깐 보시고요. 자 오늘 아이스 브레이킹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 옆에는 화면에 출연하진 않지만 볼트 제가 키우는 이제 볼트가 왼쪽 턴테이블 그 레코드판 돌리는 턴테이블 있죠. 그 위에서 지금 저를 등지고 쿨쿨 자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 시애틀을 가실 일이 있으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한번 꼭 가보세요. 정말 멋진 곳입니다. 제가 미국 안에서도 정말 또 가고 싶은 장소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월드 베스트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정말 끝내줍니다. 자, 요건 이제 최근에 이제 기록 경신했던 내용이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8개 종목이 82%까지 찍고 지금 조금 밀려 있습니다만,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오늘 하루 더 넣었습니다. 왜냐면 어저께 라이브를 못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에 할인 쿠폰을 발급받을 때 40% 5일간을 드시면은, 자, 쳐드릴게요. 이 코드를 넣으시면 40% 할인 쿠폰이 발행됩니다. 한 달만 한번 해보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보단 제가 훨씬 낫지 않겠어요. 애들 과외비는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도 내면서 말이야. 그 49,000원이 아깝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 참고로 보시고 할인 쿠폰 발급 받는 법도 거기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지표를 먼저 빠르게 훑어드리고 두 가지 주제를 판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보니까 코스피가 좀 밀렸는데 개인은 또 2,300억 원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지난번에 이어서 요거 한 6,500억 원 정도 지난번에 팔은 것 같은데 또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환율하고도 또 많은 관련이 있고 그래요. 환율 관련된 건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기관은 뭐 약간 매수한 정도고요. 개인들은 요 보라색 라인인데 제가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간단히만 보면 그냥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쭉 매수야. 왜? 지금 개미들은 포모 심리가 발동돼가지고 주가가 자꾸 오르니까 지금 열받는 거야.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막 올라타는 거야 그냥. 외국인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조금 매도했다가 뭐 이렇게 좀 하고 있고, 아, 외국인이 주황색이구나. 이렇게 계속 스무스하게. 기관은 이렇게 좀 팔고 사고 비슷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조금 더 매수하면서 마무리되는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우지수는 조금 올랐지만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나스닥은 빠졌고 다우지수 30개 종목 중에 제조업을 기반으로 둔 그런 기업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좀 홀대를 받았거든요. 이 다우 종목 중에 오를 종목이 꽤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나스닥은 올해 숨고르기 들어갈 확률이 조금 있다. 그동안 워낙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 다음 지표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항생 독일, 지난번에 독일이 조금 낫지 않았나? 아닌가? 하여튼 전 독일을 좀 더 응원하는 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6월달 마감을 했어요. 하고 7월달 이제 이틀치 데이터밖에 없지만 지금 다우랜다. 코스피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다우는 완만하게 지금 좀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성적표는 지금 7월 현재 코스피가 여전히 1등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7월 당월하고 누적 성적, 물론 뭐 이틀치, 미국 시장은 하루치밖에 안 되지만 다우 0.9% 상승, 나스닥 0.8% 하락, 코스피 0.1 상승, 코스닥 0.1 상승. 그 다음에 7월 누적 성적은 다우 나스닥과 똑같이 동률로 맞췄네. 다우가 조금 오르고 나스닥이 빠지면서 4.6, 4.6 똔똔이, 코스피 28.2%, 코스닥 15.3%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매그니피선트 7 상승률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게 22년 말하고 25년 7월 현재 얼마나 올랐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 949% 올랐죠. 그 다음에 메타 497% 상승해 있습니다. 아마존 162%, 테슬라 144%. 100%가 오르면 2배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10배하고 반이 올랐다는 거지. MS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105%, 구글 비슷하죠. 99%, 애플 60%. 테슬라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지만 22년 말하고 대비했을 때는 아직도 1.44배 정도 상승해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의미는 투자할 때 참고하시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는 개미분들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해. 엔비디아 좋아. 엔비디아를 평생 매수해가지고 뭐 자녀한테 물려주고 엔비디아 가격이 쌀 때 했었어야지 그거는. 자, 제가 그래서 보시라고 뭐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준 사람이 누가 있나. 이거 무료 방송인데도 21년 말 가격이 쭉 이렇게 있고요. 증감률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개미들 눈에는 엔비디아밖에 안 보이나 봐.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엔비디아 뿐이야. 아유 진짜 순간 욕 나올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개미지. 집비 몰라 개미들은. 엔비디아 비 몰라. 자, 그래프로라도 제가 제대로 보여드렸으니까 엔비디아 좋아요. 많이 사세요. 부자 되세요. 자, 코스피 일봉 차트는 이렇게 해서 조금 조정을 받을 거라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주제 7월장은 실적이 중요하고 핵심에 집중해야 된다. 이 두 가지 포인트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돌직구님 오늘 뭐 기분 좋은 일 있나봐. 뭐 채팅창을 지금 선도하고 계시네 아주 그냥. 자, 이게 원래 이제 오프닝 할 때 주로 나오는 건데. 자, 오늘 이제 아이고 이거 화면이 조금 잘렸나? 이거 화면 바꾸면 조금 잘리잖아요, 그죠?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어. 자, 제가 반설을 하려면은 자, 오늘의 주제 첫 번째는 이제 7월은 실적이다. 오늘은 핵심적인 거 설명드리고 빨리 끝낼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자, 기업은 있잖아요. 제가 기업체에 또 오래 근무를 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 24년 말이라고 칩시다. 그 여기가 이제 6월 말. 그러고 보면 제가 대기업에 21년 근무했던 게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경험했으니까. 자, 24년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이제 사실은 11월까지 거의 실적을 마무리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보너스 주고 이러지만 12월까지 마감하고 1월에 주는 회사도 많아. 1월 말에. 그때 뭐 받죠? 우리 연차 수당도 받고 막 그러죠. 자, 근데 주식이 잘 보시면요. 자, 25년 시작이란 말이야.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1월 효과라는 게 있어요. 1월 효과. 그 다음에 이제 7월 효과라는 게 있어. 이거 제가 뭐 만든 말이야. 키스트가 만든 말이야. 이 중요하다고. 자, 기업들이 이제 또 쪼개서 보면요. 분기가 있어요. 자, 1분기, 2분기. 아이씨, 금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빨리 했더니 3분기, 4분기. 그럼 여기 또 이제 마무리 되겠지, 이제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쪼개서 보는 거예요. 쪼개서 보면 자, 아무래도 이제 24년 말이 끝났고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예산도 여기다 쓰고 뭔가 여기서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막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1월 효과는 그 해당 연도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펀드 매니저들도 있고 각종 기관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막 그러면
이때 1월에는 여러 가지 기대감 이런 걸로 오르는 거예요. 왜? 작년보다는 나을 거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1월 달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해당 연도에 보면 좀 좋아, 분위기가. 자, 그럼 7월은 뭐가 좋냐? 1월만큼은 아닌데 1분기, 2분기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상반기 마감. 그럼 어떻게 되냐? 기업들이라는 게 제가 쉽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기업이 예산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예산을. 이건 이제 주가 상승하는 거에 한 가지 이제 요인이긴 한데 오늘 재밌게 설명을 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드린 것도 있어. 자, 예산이 있죠. 그러면은 상반기 마감을 합니다. 예산도. 그러면 상반기 때 예산을 좀 덜 썼으면 하반기 때 좀 쓴다든지 뭔가 하여튼 투입을 하는데 어떤 심리가 있냐면 6월 말쯤 가면 6월 말에 열심히 해도 어차피 상반기 실적이잖아. 근데 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 비교를 또 해야 되거든. 그럼 하반기 말에 예를 들자면 영업 같은 거로 예를 들어도 상반기 마감에 오히려 수치를 많이 올려놔 봐야 하반기에 회사라는 건 뭐예요? 항상 better than이 되잖아. 비교. better than. 그게 무슨 말이냐? 상반기 수치를 너무 올려놓으면 하반기가 안 좋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인 거야. 이렇게 쓱 가다가 이렇게 약간 좀 빠지다가 이렇게 7월에 좀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오르든지 아니면 이제 좀 정리하고 내려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7월이 중요한데 7월 효과. 7월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분기, 2분기를 마감한 실적들이 한 빠른 데는 5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준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상반기 마감을 했는데 5일에 실적 같은 게 다 정리돼서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잘 대기업체 근무 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야?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10일에서 15일 정도 나오는 수준으로만 돼도 엄청난 거. 왜?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예전에 이제 ERP라든가 뭐 셉이 ERP지.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기업의 이제 회계 수준 이런 것들이 엄청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대단한 회사인 거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글로벌에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건 왜냐하면 이제 삼성 같은 데는 여러 그룹사 실적을 또 모아야 되고 뭐 그리고 전년도 이게 숫자가 틀리냐 맞냐 일단 맞는 게 중요하고 정리를 해야 되고 그 숫자가 나오잖아. 숫자가 나오면 그게 그냥 나와. 또 보고서를 또 이쁘게 만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5일 만에 나와? 일단 실적은 발표하고 기업 IR 자료 같은 거는 10일, 15일, 20일 돼야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다? 7월 달에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지금 이 상반기는 금융 장사가 펼쳐진 거라고. 왜? 기업이 지금 크게 바뀐 게 있어? 없다고. 근데 2200에서 코스피가 3000까지 지금 올랐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그냥 금융 장세야. 돈이 올린 거야. 기대감. 자, 이미 올랐어. 그럼 주가가 이렇게 올랐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올랐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얘가 계속 오르려면 뭐가 필요해? 공중급이 받듯이 뭐가 있어야지 쭉 갈 거 아니야. 여기는 쉽게 말해서 기대감으로 오른 거야. 소개팅으로 이제 비유를 하면 이런 거지. 아,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3주간 너무 재미없게 방송했어. 꼰대같이. 옛날 스타일로 좀 이렇게 재밌게 해야 되겠어. 자, 소개팅을 나가는데 지금은 애들 얼굴 다 보고 만나지만 제가 93학번이거든요. 옛날에는 리스크가 좀 있었어. 상대방 얼굴을 몰라. 소개팅할 때 나가야 돼. 예를 들자면 지금 상반기는 금융장세는 얼굴 모르는 소개팅 같은 거라고요. 근데 7월이 되면 이제 소개팅 장소에서 만나는 거야. 얼굴을 까야 돼. 얼굴을 깐다. 근데 얼굴을 깠어. 예를 들면 제가 소개팅
그걸 받았어. 제안을 나갔어. 상대방 그 여자분이 프리티해. 프리티. 그럼 어떻게 돼? 프리티하면 바로 이제 끝나고 애프터 신청이 들어가는 거고. 만났더니 오늘 그 소개시켜준 중간에 친구가 만약에 이제 뭐 땡땡땡 여대, 제가 이제 과대표들 많이 알았거든요. 제 경영학과라서 경영학과 이제 과대표를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지. 끝나고 나서 전화하기 얘기하겠지. 내가 소개해주고 떠났으니까 내가 진짜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미팅도 아니고 소개팅인데 조금 좀 그렇던데 내가 얼굴 많이 따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야, 내가 네 얼굴 봐서 그냥 그 친구 상처받을까봐 애프터 신청은 한번 했어. 근데 네 얼굴 봐서 내가 다음에 한 번만 더 만나고 그만 만나야 될 것 같아. 저는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 아니 나는 남자고 상대방 여잔데 제 개인적인 철학이니까 뭐 무시하셔도 돼요. 저는 그래도 그런 생각은 했거든. 이 친구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소개팅이 처음일 수도 있는데 저는 소개팅 많이 해봤지만 이 친구가 만약에 애프터 신청을 첫 소개팅부터 못 받으면 사는 게 얼마나 짜증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친구를 앞으로 안 나갈 생각을 만날 생각을 했지만서도 그래도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요. 애프터 신청은 한번 하고 영화라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좋은 친구로 지내요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잖아. 친구로 지내자 하면 다 알아듣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처음 딱 갔다 왔는데 애프터 신청도 안 하고 그러면 중간에 소개해준 상대방 경영학과 과대표 애도 좀 그렇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삼천포로 좀 빠졌는데 이제는 재밌네. 자, 이름을 하나 지어냈습니다. 갑자기 떠올랐어. 7월은 소개팅 장세야. 7월은 소개팅 장세다. 재밌네. 하나 얻어 걸렸네. 자, 뭐냐 요약하면 상반기는 하반기라고도 안 하고 7월이라고 할게. 상반기는 소개팅에 대한 기대로 오른 금융 장세라면 이제 7월은 그 소개팅녀를 이제 직접 만나. 이게 무슨 말이야? 얼굴을 깐다. 얼굴 깐다 너무 좀 저급한 느낌이 나서 얼굴 공개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소개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끌어올려놨어 이렇게. 근데 직접 만나서 얼굴을 봤더니 여성분들 죄송해요. 뭐 얼굴만 갖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지. 그럼 여자들은 남자 얼굴 안 봐? 얼굴 안 본다고 하는 새끼들 다 구라야 씨. 무슨 저는요 상대방 얼굴은 안 봐요 하는 새끼들이 얼굴 제일 많이 봐. 저는요 상대방 성격만 좋으면 돼요. 걔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씨. 어떻게 얼굴을 안 보냐.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갖고 내 취향에는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렇죠. 자, 얼굴 공개하면 자, 이 친구하고 이제 애프터 신청을 하고 계속 데이트를 이어나가면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지. 여기서 얼굴은 뭐다? 여기서 얼굴은 기업의 실적이다.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대감을 갖고 오른 주식이 있다 만약에. 근데 실적이 별로면 떨어질 수도 있겠지.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제가 13번째 추천한 종목이 지금 잠깐만 이거 설명드리고 자랑해야지. 자,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겠지. 지금 실적이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었어. 이렇게 상반기 때. 근데 실적을 까보니까 실적이 좋아. 그럼 얘는 오르겠지. 상승. 호실적이면. 그쵸? 근데 실적이 별로면은
그냥 뭐 유지되든가 떨어지겠지. 뭐 이렇게 유지, 하락. 자, 떨어졌던 놈들은 뭐 비슷하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제가 엇박자 얘기한 게 기대감에 올랐어. 기대감에. 근데 특별한 호재가 이어지지 않는데 만약에 실적이 별로다. 실적이 별로. 그러면 이런 애들은 하락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7월은 엇박자의 달이다 그랬잖아요. 자, 이해자 되셨죠? 그래서 7월은 엇박자의 달이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키웨스트의 힘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제 자랑 하나 할게요. 자랑할 거 없을 때 나도 못해요. 있으니까 하는 거지 지금. 13번째 이제 코스피 종목을 발굴을 해가지고 추천을 했는데 이게 거래일 기준 순거래일이야. 순거래일. 그러면 이제 월, 금 하면 5일이잖아. 그러면 한 달 반 정도 될 거야. 한 달 반. 근데 한 달 반에서 거의 2달 꿈쩍을 안 하고 있던 종목이야. 주가가 뭐 변동이 없었어. 근데 지금 그때가 6월 30일이었나? 달려 봅시다. 6월 30일 날 추천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도 6월 30일, 그 다음에 7월 1일, 7월 2일 3일 연속 올랐어. 3일 연속. 3일 연속 올라가지고 지금 10%가 넘게 올랐어요. 3일 동안. 이게 키웨스트의 힘이에요. 자랑은 여기까지.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회원 가입하셔갖고 빨리 가져가시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종목이야. 왜?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거든. 다 아는 기업. 이게 진정한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 저는 프로 중에 프로니까 이런 걸 이제 보는 능력이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오늘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핵심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죠. 핵심에 집중하라. 제가 개미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본인이 무슨 뭐 재경부 장관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 무슨 뭐 미국 뉴스 다 보고 뭐 국내 뉴스 다 보고 그 장관들이나 하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자, 핵심에 집중하라는 뜻은 뭐냐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야. 이 개미들이 핵심을 모르고 이 주제 파악을 못해. 시덥지 않은 짓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시간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온갖 유튜브를 다 봐요. 온갖 유튜브 다 보면 뭐해. 본인이 멍청한데. 죄송해요, 제가 멍청하다고 그래서. 개미들은 대부분 멍청하거든. 근데 이제 온갖 유튜브를 다 보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유튜브를 만약에 한 뭐 10개 봤어 오늘. 그랬더니 한 반은 오른다 그러고 반은 내린다 그래. 그럼 결국 의사결정을 누가 해? 본인이 하잖아. 근데 여기서 핵심에 이걸 우리가 이제 식스 시그마에서는 이제 바일탈 퓨라고 그러거든요. 복수일 땐 바일탈 퓨스라고 그러는데 핵심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핵심 문제.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핵심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실 때 핵심 문제는 본인들의 멍청함이야. 근데 이 핵심 문제를 다 비껴가고서 자꾸 어디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온갖 유튜브를 다 보는데 결국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고? 본인이 하잖아. 그러니까 맨날 물리지. 왜? 본인이 제일 멍청한데 본인은 멍청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핵심 문제는 본인이 멍청한 거예요. 왜? 90%의 사람이 잃는다 그랬잖아. 근데 이 얘기 들으면 나는 똑똑한데 왜 나한테 멍청하다고 그러세요? 그럼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땐 멍청한데 대부분은. 오늘 근데 저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그래도 90%의 바깥쪽 10%에 들어간 분이거나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왜? 제 방송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보다는 퀘스트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하니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핵심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가끔 멍청하다고 혼내도 듣잖아. 제가 왜 멍청하다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럼 이런 사람이 있거든. 재수없어 이 새끼. 그런 사람은 듣지 말라는 거야. 그런 인성을 가진 애들은. 주제 파악도 못하는 애들 내가 가르쳐서 뭐해.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그럼 투자에 있어서 핵심이 뭐예요? 투자에 있어서 핵심은 자, 주식으로 한정할게요. 주식으로 일단. 투자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제가 뭐라 그래 항상. 딱 하나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 이거에 집중을 해야 돼. 자, 그럼 다음 단계 넘어가 볼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렇지. 여기에만 집중을 해야지.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그걸 누가 모르냐? 그걸 혼자 할 능력이 안 되면 퀘스트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고. 제가 알아서 찾아 드리니까. 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럼 내가 뭐를 해야 될까? What to do? 그러면 종목을 분석을 해야지. 왜? 종목을 분석을 해야 이게 비싼지 싼지 뭐 알 수 있잖아. 싼지. 근데 여기 걸림돌이 있어. 뭐냐면 비싼지 싼지를 판단하려면 참 이게 복잡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분석 능력이. 근데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투자 접으세요. 아니 분석 이게 핵심이라 그랬잖아. 투자에 있어서 핵심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그럼 뭘 해야 돼? 종목을 분석해서 비싼지 싼지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를 할 능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투자를 접어야지 병신들이. 근데 이거를 이게 안 되는데 이게 투자의 핵심인데 이게 안 돼. 근데 투자해서 돈을 벌어? 걔 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 거지. 제가 사실 3주간은 되게 좀 소프트한 모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원래 제 스타일의 조금 순한 맛이야. 그나마 옛날에 이거보다 더 했어. 왜? 부드럽게 말하면 제대로 알아듣지를 않더라고. 자, 제가 말씀드린 거에 틀린 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 투자의 핵심은 이게 투자의 핵심이야. 볼티야, 아빠 소리 질러서 미안해. 투자의 핵심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고, 그러면 종목을 찾아가지고 비싼지 싼지 찾아가지고 선택해서 잘 매수하고 매도하는 건데 이게 핵심이라 그랬잖아. 이게 그죠? 이게 핵심인데 분석할 능력이 안 돼. 그럼 투자를 접어야지. 아니면 잘하는 사람을 찾으면 되지.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본인이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그 능력이 안 되는데 그 능력을 갖고 싶으면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활용하면 된다고. 그게 나는 핵심인 것 같아. 또 어떤 분 이런 분이 있더라고.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비싼지 싼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겠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 있거든. 근데 유튜브 가끔 최근에 제가 보니까 누가 그런 얘기했어. 이서진도 얘기하고 이제 이서진이 이런 얘기를 했어. 그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서진하고 이제 유재석이 나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이서진이 얘기하는 거야. 타고나는 거다. 타고나는 것. 유재석은 아니 뭐 노력을 해서. 근데 이서진이 뭐라 그러냐면 공부는 타고나는 거야. 공부 잘하는 애들은 팽팽 돌다가 한 3일 공부하면 1등 하는데 타고 못난 애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노력까지 하니까 열나 잘하는 거지. 이 경제도 똑같고 금융도 똑같은데 문제가 뭐냐? 경제, 금융은 공부보다 난이도가 더 높아. 근데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야. 안 돼. 경제, 금융을 이걸 뭐 1년 공부한다고 이게 되냐? 저처럼 이게 몇십 년 쌓여가지고 제가 투자에 대해서 도를 깨친 게 45세 때예요. 투자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를 얼마나 하고 경험을 쌓았겠어. 갑자기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능력이 안 되면 투자를 접고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내 입으로 얘기하기 조금 그렇긴 하다. 키웨스트 선생님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답답해. 자, 오늘 말씀드릴 거 여기까지 끝났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는 동안 셀프 광고 좀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25세? 25세가 뭐야? 20살 넘어서부터 뭔가 배우고 이런 데 돈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직접 돈 내고 세미나도 다니고 뭐 돌직구님 뭐 본인부터 가입 안 하면서 뭐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저도 자문 변호사가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변호사가 저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저를 사칭하는 놈들이 자주 나오고 이래가지고 수비 차원에서 자문 변호사를 활용해서 쓰고 있다고. 그 친구가 전문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 언제든지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고. 밤 11시에 전화해도 제 변호사는 제 전화 받아야 돼요. 변호사들은 그게 좀 스트레스가 있는 거야. 물론 내가 밤 11시에 전화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근데 그건 있어요. 자문 변호사가 있으면 세상을 살 때 마음이 엄청 편해요. 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한테 전화하면 바로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거든. 뭐 예를 들면 길거리 가다 누구랑 싸움이 붙었어. 뭐 이럴 때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돼 물어볼 수도 있고. 요즘 좀 바빠요. 직장에서 감사받느라 정신이 없어요. 돌직구님 말에 지금 어폐가 많이 있는 거 알죠 스스로. 제가 굳이 그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 좋아해 주시는데 제가 보호 차원에서 방금 하신 말은 제 입장에서 들으면 솔직히 되게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퀘스트 투자 인사이트 구독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영상이 1000개가 넘었어. 퀘스트 세계 견문록 구독해 주시고, 제가 세계 견문록은 그동안은 사진하고 음악 위주로 그냥 올렸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도시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영상을 조금 테스트로 좀 해볼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저는 막 편집해서 이렇게 하면 다 못해. 그거 언제 해? 그걸 못한다고. 그냥 라이브처럼 사진 이렇게 올려놓고 제 기억을 더듬어서 그냥 라이브처럼 설명하고 때울 거야. 왜 그게 되냐?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제 재능 중에 하나는 기억력이 있거든. 제가 좀 재수없는 얘기인데 기억력이 되게 좋다는 거를 나이 들어가면서 알고 있어요. 알게 됐어요. 자, 궁금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치 법이 필요할 때 변호사를 찾듯이 도움이 필요하실 때 010-5918-7788로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 네이버 이렇게 하는데 그거 내가 좀 할 수 있겠나? 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뭐든 좋아요. 그래서 물어보시고 가입하기 전에 물어볼 수도 있고 가입하신 후에도
예를 들면 어떤 걸 봤는데 내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설명도 드리고. 제가 까칠한 것 같아도요. 엄청 츤데레예요. 약간 안정환 같은 느낌이 조금 있거든. 뭐 이렇게. 자, 1분만 더 기다리고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할 거고요. 자, 복습. 자, 복습하십시다. 마지막에. 자, 오늘의 주제는 7월장은 실적이 중요하다였고,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고 아직 매수를 하지 않은 주식이 있다. 그랬을 때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7월 실적이 안 받쳐줄 것 같으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겠고, 물론 그 주식에 엄청난 호재가 있을 경우는 조금 끌고 가셔도 되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특히 코스피에서도 상반기에는 퍼포먼스가 좀 이렇게 상승이 별로 없었던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추천드린 13번째 종목처럼 정말 어렵게 찾았는데 아무 관심도 못 받던 주식이 있어. 근데 걔가 실적도 좀 좋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3일째 오르고 있어. 그게 오르기 시작한 거에 저는 약간 촉매 역할은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약간의 역할 정도. 부싯돌 같은 역할. 그래서 3일째 오르고 있어서 너무 이제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종목들이 제가 못 찾은 종목 중에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7월 달에는 실적 발표가 나오고 할 때, 근데 이런 게 있다. 웃긴 게 실적 발표가 잘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사야지 할 때 되면 이미 다 올라 있어. 문제는 왜? 저는 내부 정보를 갖고 전혀 투자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분석한 것만 믿어요. 저는 대기업의 IR팀 뭐 이런 데 아는 사람 있어도 전화 한 통 안 해요. 일부러. 왜 그런지 알아요? 그분들한테 죄송한데 그분들이 잘 몰라. 회사 IR팀에 있으면 뭐 되게 전문가 같지.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도움이 되면 전화를 먼저 하지 않겠어. 안 해 나는. 난 내가 분석하고 말지. 6월에 혹시 배당금이 나오나요? 6월에 배당금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배당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배당금을 받은 만큼 배당락이라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요. 공짜가 없어. 돌직구님 가끔 엄청 귀여우셔. 세상은 다 연결돼 있고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떨어지는 거고 그렇지. 배당금만 받고 주가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만큼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배당락이라 그래서 10,000원짜리면 어느 날을 집어서 뭐 9,500원 하락시키고 그런 게 있어. 그리고 배당이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근데 나는 투자 금액이 많아서 배당금만 먹고 살아도 된다 그러면 그렇게 주식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7월장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 이 좋은 시장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시면 좋겠고, 근데 내 힘으로는 솔직히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하면 퀴에스트랑 한 편이 돼서 가면 되잖아. 그 월 49,000원인데 그 첫 달은 34,000원인데 제가 자선 사업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원래 제가 이 금액으로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주식 투자 원래 제가 최소 금액을 50만 원으로 시작하려다가 직원들하고 회의해가지고 골고루 그래도 저변 확대하는 게 낫지 않겠으면 해서 49,000원으로 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금액이 한 10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쌀 때 하시라고. 자, 핵심에 집중하라는 건 뭐냐? 결국 싸게 매수해서 저렴하게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서 실적하고 이익 분석해보고, 그게 가격이 많이 안 오른 것 같으면 뚝심을 갖고 매수해서 좀 갖고도 가보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무슨 개미들이 재경부 장관도 아니고 뭐 뉴스 다 보고 자빠져 있고 하루에 유튜브 한 10개씩 보고 미국 뉴스 보고 그 등신 쪼다 같은 짓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재경부 장관도 그렇게 안 해. 개미는 재경부 같은 짓을 장관 같은 하는 짓을 할 필요가 없고, 그건 저 같은 전체 시장을 꿰뚫어야 되는 사람은 저는 하루에 뉴스도 많이 보고 뭐 다 보죠. 근데 일반 개미들이 그렇게 투자하면은 돈 벌 것 같아? 아니, 안 그럴 걸. 핵심에 집중해라.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앞부분 인사한 부분 좀 자르고 내일 아침 7시에 또 올려드릴 거고, 자, 오늘 2025년 7월 2일 퀘스트 라이브 하반기에 오늘 첫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겠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왜 여러분들한테 좀 다그치듯이 말씀을 드렸냐면, 7월장은 보통 좋은 경우가 많은데 8월장이 좀 힘들거든. 7월장에서 많이 드시라고. 사랑의 매를 지금 하면서 막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 말귀 못 알아먹고. 아휴, 제가 8월까지 예고편으로 좀 알려드렸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7월달이 보통 좋고 8월달이 안 좋은 일이 왜 경제사에서 반복돼서 발생할까에 대한 거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오늘 저 그 게시판에다 올려놓을 텐데 한 3년 만인가 더 게임스 데일리에 이제 칼럼,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올렸고 요번에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칼럼 또 올리기로 했으니까 칼럼 읽어보시고 좋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날씨는 덥지만 편안하고 시원하고 쾌적한 밤 보내세요. 바이바이.